자, 응답하라 유어온핏 6월 넷째 주 영상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스튜디오 안이 여름 되면 더워요. 그러니까 이용목 대표님 자켓까지 입고 지금 이 조명들 생각보다 이 조명이 안 더운 조명이거든요. 근데 조명 중에서도 그렇게 뜨겁지 않은 조명인데 좀 더워요. 요즘 영상 찍는 것 자체도 힘드네요. 여름 되니까. 여튼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야 될 건. 6월 넷째 주, 댓글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죠. 또 왜냐면 저희가 또 저번에 응답하라 유용패스 좀 늦게 찍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다뤄볼 만한 영상, 그 댓글만 일단 댓글에 대한 답변 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번 응답하라 유어 홈핏에서는 이제 예고편, 이제 약간 좀 편집자를 교체하면서 조금 이제 아마 좀 스타일이 좀 많이 틀려졌죠. 영상 편집에. 그래서 이제 스케줄링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다음 이번 주에 올라갈 영상들에 대한 예고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래도 저번에 올라온 저번 주 영상 중에서 가장 핫했던 거는 당연히 톰포드죠. 네. 아무래도 세 편이나 올렸기 때문에 그걸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원단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원단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그 얘기 들으니까 또 다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거는 오픈하고 나서 이게 좀 본격적으로 다루고 싶은데, 여튼 그래도 요청 컨텐츠가 요청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 드렸던 거고, 저희도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앞으로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픈되고 나면은. 왜냐면 저희가 또 그런 걸 또 집중적으로 또 분석을 해야 돼요. 또 그렇죠. 저희 일에서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유어 오온핏은 또 가격도 싸겠다. 거기다 그런 것들 그냥 원클릭으로 다 되겠다. 본인의 핀만 딱 어느 정도 정립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클릭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지. 그렇죠. 그 탐포드 얘기 중에서 이제 가장 뭐 여러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정도 흐밍님께서 얘기했던, 좀 이제 탐포드 옷이 이제 조금 과하게 보인다, 라펠이. 그럴 수 있죠. 과하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도 옵션 설정이 가능하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마 이 기존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톰포드 윈즈라인 스타일로 하게 되면 옵션이 거기에 맞게끔 다 바뀐다고 했죠. 그렇죠. 다 바뀐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부분적으로 또 수정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뭐 그거 선택했다 해서 옵션 딱 정해져서 그거대로 만든다, 이게 아니죠. 나는 톰포드 옷을 베이스로 하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내가 좀 이렇게 하고 싶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흐밍님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원래는 2인치에서 5.5인치까지 0.5 차이, 인치 차이로 이렇게 옵션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원래 6.5인치면 거의 어깨에 붙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게 좀 과하다 해가지고 5.5인치까지 했는데 6.5인치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밍님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얼마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에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오픈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한테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부적으로는 제가 뭐 멘붕도 오고 막 그렇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약간 좀 수고 많으셨어요. 기초 설계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몇 번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거지. 이런 거 옵션 추가하는 거는 시작하고 장담하는데 시작하고 뭐 버그까지 다 이렇게 합치고 뭐 이렇게 다 진단까지 하는데 10분 10분이면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빠르면 1분만 해도 끝내겠다. 추가를 6.5인치까지. 지금 관리자 답변은 5.5인치까지 되는데 그건 사이트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고, 그거 보고 제가 다시 이제 6.5인치까지. 그럼 어깨 넓이까지 거의 과하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김봉규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건데, 뭐 벤처 캐피탈 기관 투자까지 붙을 것 같다. 좋은 데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돈만 벌겠다. 이게 사실 이제 그런 게 많아요. 관리자 같은 경우가 참 답글을 잘 달았는데,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벤처 1세대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 준다고 해서 그걸 갖다 덥석 누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서로 마인드가 공유가 안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엔 그게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가요. 왜냐면 돈 해가지고 돈 빨리 벌어야 된다, 뭐 빨리 해라, 돈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소비자들 눈속임을 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저희 뜻대로 가려고 합니다. 힘들더라도, 돈이 없으면은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천천히 가려고 하지, 저희는 그냥 돈 준다고 해서 덥석 물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좀 마인드 있는 업체가 있다면은, 그리고 오픈하고 나서 또 저희가 또 I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벤트, 파격적인 이벤트 또 한번 제대로 시원하게, 그거는 기존 고객들, 신규 고객들 말고 기존 고객들
왜 기존 고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막 얘기하듯이 기존 고객을 더 우대합니다. 혜택도 예. 팍팍. 그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 폭주기관차님께서 뭐 운동했는데 어느 정도 핏을 살릴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운동하신 분들은 이제 맞춤을 할 수밖에 없죠. 기성복은 안 맞으니까 허리가 맞으면 허벅지가 안 맞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핏을 살린다는 거는 맞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나는 좀 이쁘게 입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고 조금 편하게 입고 싶다 하면은 좀 멋을 갖다 좀 죽여야 되는 거고 물론 편하게 입으면서 좀 멋을 살린다고 하는 뭐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게 우리 쪽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와 이렇게 되는 경우 없어요. 보고 이 자기는 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소통을 통해서 또 개선을 시켜 나가면서 본인의 기준을 정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운동하신 분들은 이게 슬림으로 했어. 네. 슬림으로 했는데 나름대로는 이제 이게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이게 그럼 트져져요. 예, 그럼 이게 뭐 예를 들어 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거는 보통 때 누가 이렇게 힘줘가지고 이게 뭐 옷을 갖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슬림핏으로 하면은 당연히 좀 타이트하죠. 그래서 몸에 좀 긴장감 있게끔 어깨에 딱 긴장이 살짝 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잘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만약에 옷을 이제 받으면은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봐라 이런 영상도 나중에 찍을 테니까 그걸 좀 참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아요, 사실. 그 다음은 강휘님이 그 우리 영상을 보면서 요즘에 편집자를 바꾸면서 약간 좀 색깔 자체가 레트로풍이라든지 약간 좀 채도가 낮은 그러면서 색깔 자체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이비였는데 그걸 블랙으로 바꾸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진한 커피색이었는데 그렇죠. 그걸 또 블랙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지금까지 편집된 거 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집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색감이 색상이 확실히 구분이 되게끔 이렇게 편집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은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원단이 그래요. 저희가 원단을 갖다 촬영을 하고 또 영상까지도 촬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는 거랑 색깔이 좀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틀려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화이트 밸런스를 안 맞추고 찍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밝은 쪽에 맞추면은 어두운 쪽이 잘 안 보이고 어두운 쪽에 맞추면 또 밝은 쪽이 안 맞고 중간적으로 중간에 맞추면은 밝은 쪽은 또 잘 안 보이고 어두운 쪽도 잘 안 보이고 애매해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름대로 신경 많이 써서 정말 고생 많이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사이트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더 원단은 이쁘고 고급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본인이 옷을 제작할 때 만약에 궁금하다 이러면은 자기가 이런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희가 나름대로 그 사진을 진짜 비슷하게 보이는 사진을 찍어서 뭐 보내든지 1대1 문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신경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거기 엄청 시간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실제 보는 것보다 덜 좋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보는 게 훨씬 더 이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걸 얘기 드리려고. 그다음 오정근님께서 구두까지 확장할 생각이 없느냐. 근데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고 구두까지도 이미 처음에 다 생각은 해놨어요. 그렇죠. 해놨는데 왜 수트부터 먼저 했냐면은 뭐 이용범 대표님 구두를 뭐 어느 주기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나요? 기존에 또 많이 갖고 계시니까. 저는 한 2년, 3년 그럴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두를 어느 정도 주기로 빈도로 주기로 구매를 하시나요? 저는 그걸로 답변을 대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분석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옷보다 구두가 이게 사는 주기가 길어요. 그리고 한 번 사고 나면 또 오래 신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구두보다는 저희는 이제 이게 수트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는 구두를 염두에 안 둔 건 아닌데 구두가 먼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구두 같은 경우 또 맞춤 커스텀 메이드로 우리나라에 그래도 제가 파악하기에는 잘하는 업체가 있어요. 잘하는 업체가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만약에 그쪽보다 더 나은 걸 해줄 수 있으면은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나름대로 또 시장은 나름대로 분석해놓은 게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다. 차별화를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은 들어간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다루긴 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다루게 될지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다. 그 다음에 이제 화님이 이제 저희 쪽 이렇게 보고 아니 왜 그
강남 쪽에서 템테이션 가지고 100만 원, 99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템테이션으로 99만 원.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 템테이션으로 또 어떤 데서는 40만 원대 이렇게 네,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또 저렴한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고. 그렇죠. 아마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땅값이 임대료가 비싸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이제 관리자가 답글을 잘 달아놨어요. 그게 맞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예복 중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 강남 저쪽에는 또 컨설팅 업체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랑 조인을 해가지고 수수료 먹죠. 컨설팅에서 소개시켜주고 거기서 수수료 먹죠. 컨설팅 회사가. 예, 그런 식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예식 같은 경우가 이제 돈을 쓰는 때잖아요. 또.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혼수품부터 시작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눈탱이 씌우는 거지. 그렇죠. 양복 비싸 보이지는 않잖아. 뭐. 그런 때에 눈탱이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다른 데보다 더 뭐 우리보다 더 싼 데가 아직까지는 제가 발견한 적이 없는데 예,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보다 더 싼 데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합리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개런티할 수 있는 건 저희는 마진율이 일정하다. 저희가 만약에 더 싸게 뭔가를 가져온다 그러면은 분명히 가격 낮춥니다. 거기에 맞게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김기철님께서 요즘에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인데 MTM 제작 시 어느 부분까지 바느질이고 접착식인지 또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부분. 이게 지금 이분 김기철님 같은 경우에는 맞춤 장치를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데서 어떻게 분위기를 잡았냐면은 MTM은 반 맞춤 정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던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비교를 했던 게 접착식이냐 비접착식이냐 이걸 가지고 비접착식이 비스포크고 접착식이 이게 MTM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기존 영상 한번 보세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접착 접착은 어디서 차이 나냐면은 요거 두 개를 붙이잖아요. 이거 앞뒤를 이 두 개를 이렇게 붙일 때 풀 같은 걸 써서 붙였느냐 그렇죠. 아니면은 이 두 개를 붙일 때 일일이 그걸 갖다가 바느질로 했느냐 그렇죠. 그게 접착이냐 비접착이냐. 그래서 저희 쪽에서 옵션을 딱 선택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가격이 좀 비싸지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시간이 들어가니까 노동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지는 거죠. 그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쪽에서 이제 비접착으로 옵션하고 풀 스티치라든지 뭐 리얼 버튼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핸드메이드로 했을 때 네. 이게 보통 다른 데서 말하는 비스포크가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걸 갖다가 비스포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 비스포크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비스포크 같은 경우는 100% 모든 과정을 다 100% 핸드메이드에 플러스 한 사람이 모든 옷을 다 제작을 했을 때 그렇죠. 장인 정신을 가지고 그걸 비스포크라고 하는 거죠. 저희는 오히려 지금 기존에 있는 다른 업체들을 가지고 반 비스포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접착과 비접착은 그걸 말하는 거고 나머지 뭐 그러니까 바느질 부분은 핸드메이드라는 게 있어요. 네. 핸드메이드를 뭐 라펠에 하든지 어깨에 하든지 풀로 하든지 리얼 버튼으로 핸드메이드를 하든지 모든 것들이 다 부분 옵션이에요. 그걸 어떻게 믹싱을 하느냐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그거랑 별개의 문제입니다. 접착이냐 비접착이냐 그건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임삼이 이분께서 이렇게 해외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해보셨다고 해요. 네. 비교해 보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커스텀 메이드 사이트 전 세계 커스텀 메이드 사이트를 다 분석을 해봤고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데나 뭐 몇 군데 있는데 그것도 다 봤고요. 일단은 저희랑 비교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그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은 느낌이 올 거예요. 뭐냐? 그렇죠. 이거는 정말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든 사이트다라는 게 얼마나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고 내가 어떤 자유도 그러니까 예전에 그 레이소다 K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자유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유도가 높아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벌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렇게 안 하죠. 빨리 해가지고 막 뭐 사진만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 잡니다.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옷을 내가 내 구매에 맞게끔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뭐 댓글에 대한 뭐 답변은 이 정도로 하고 2부에서는 좀 공지사항이랑 그 다음에 그렇죠. 예고편 그 다음에 그 외에 좀 얘기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